디딤 영상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125쪽에 있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일단 세 가지 패턴 정도를 배웠는데, 첫 번째로 y는 a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a가 의미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의 방향이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런 모양이라고 했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의 방향이 위로 볼록이라고 했습니다.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모양이라고 했죠. 직접 그려보셔야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a의 값이, 그러니까 숫자 a가 커지면 커질수록,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혹은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해본 게 y는 x제곱이랑 y는 2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랑 세 개를 전부 다 그려서 같은 좌표 위에 놓고 비교를 해봤죠.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거라면 y는 2x제곱은 어떤 거죠? x제곱과 그래프의 방향은 같습니다. 즉 아래로 볼록인 건 일치하나 더 폭이 좁아지는 이런 그래프겠네요. y는 2x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은 어떻게 되죠? 그래프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즉 위로 볼록이면서 폭은 더 넓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꼭 이해하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패턴은 뭐였느냐? 이번에는 y는 ax의 제곱에 상수항이 붙어있는 꼴이죠. 이 상수항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y축으로의 이동이라 그랬습니다.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하냐? 플러스 q만큼 이동하면 된다 그랬죠. 예를 들면 y는 x제곱, y는 x제곱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원점을 지나고 꼭지점이 원점이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x 플러스 2는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2라고 하는 건 y축으로 2만큼 이동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의 방향이 위로 볼록입니다.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뭐냐? 세 그래프의 폭은 어떨까요? 전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그래프의 폭은 모두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겠죠. 왜냐면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x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이, 개수의 절대값이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데 전부 다 1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폭은 같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패턴이 뭐였느냐? y는 a의 x-p의 제곱 형태인데, 이 p가 결정하는 게 뭐라 그랬죠? p는 아까 q랑 유사한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p죠. 마이너스 p. 이 마이너스 p라는 게 들어가면 x축으로 p만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자, q에 대한 이동과 비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플러스 q가 플러스 q만큼, 여기는 마이너스 p가 p만큼 이동한 겁니다. 부호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하나 그려봅시다. y는 x제곱을 그려보시고,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을 그려보시고,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그려봅시다.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이죠. 자,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그려봤지만 원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죠. x 플러스 2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x축으로 2만큼 갈까요? 마이너스 2만큼 갈까요? 이게 0되게 하는 것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고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일단 위로 블록입니다. 위로 블록이고 이 값을 0 만드는 값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x축으로 2만큼 이동하고 위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물어봅시다. 그래프의 폭은 다 같을까요? 그래프의 폭은 뭐가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x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결정하기 때문에 폭은 셋 다 같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패턴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지만 오늘 배우는 내용이 헷갈리지 않고 잘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패턴을 바꿔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y는 x제곱이 기본꼴이기 때문에 이걸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y는 x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마이너스 2로 들어가야 됩니다. 2의 제곱이 되겠죠. 이 그래프를 다시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y는 x-2의 제곱에 플러스 3이 되죠.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이동시킨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걸 다시 3만큼 이동시켰다면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프식 구하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앞에 배운 내용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추가로 알아보죠. 여기서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좌표로 잠깐 가볼게요. 점을 가지고 먼저 예를 들 텐데 예를 들면 2,3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올라간 이런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죠? x축 대칭이라는 건 x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폈다는 얘기예요. x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피면 이 점은 2,-3이 되겠죠. 됐습니까? 즉 x의 값은 동일한가요? x의 값은 동일한데 y의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부호가 반대로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번엔 이 점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y축 대칭이라는 건 y축에 대하여 접었다 폈다는 얘기니까 일단 중요한 건 x값의 부호가 반대로 되고 y값은 동일하죠. 즉 x는 마이너스 x가 되고 y는 똑같이 그냥 y로 남습니다. 자, 요걸 이해하신다면 요 내용을 그대로 그래프에 적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봤던 그래프가 뭐냐? y는 x-2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 그래프의 식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그래프도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까 점에서 적용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x의 값은 동일한데 y의 값이 반대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고 x는 그대로 쓰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정리해서 쓰면 y는 마이너스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값이 반대로 된다 그랬죠? x의 값이 반대로 되고 y의 값은 동일하다 그랬죠. 똑같이 아까 봤던 그래프식에 대입을 해보면 y는 동일하게 들어가고 x가 마이너스 x로 들어가면 되죠. 자, 이걸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이 되죠. 플러스 3.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y는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만 남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거예요. 자, x축으로 이동은 x축으로 만약에 3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넣으면 된다 그랬죠? x 대신에 x-3을 넣으면 된다 그랬죠. 만약에 y축으로 이동을 했다.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다. 그럼 y 대신에 y-4라고 하는 숫자를 넣으면 된다 그랬죠. x축 대칭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x는 그대로 놔두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라. 됐습니까? y축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고 y는 그대로 y로 돌아. 이 내용입니다. 자, 이걸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